강북 모텔 연쇄 살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20대 여성 피의자에 대해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. 여성은 첫 범행 이후 챗 GPT를 통해 수면제 위험성을 검색해 본 걸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해서 사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. 배민혁 기자,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송치됐죠? 네,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.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남성 3명에게 약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최초 범행은 지난해 12월 14일로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김 씨가 준 약이 든 음료를 마신 남성이 이틀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. 이후 지난달 28일과 지난 9일에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김 씨와 머물던 남성들이 약이 든 음료를 마시고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네, 김 씨가 음료에 약물을 탄 이유가 뭡니까? 네, 국과수 부검 결과 수면 유도제와 유사한 성분을 가진 벤조디아제핀계의 약물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숙취해소제에 탔다고 진술했는데요. 피해 남성들과 의견 충돌이 생겨 상대방을 재우려고 약을 탄 음료를 먹였다는 게 김 씨 주장입니다.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이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네,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행동이 위험한 것을 충분히 인지한 정황이 포착됐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김 씨는 지난해 12월 첫 범행 이후 챗 GPT에 수면제 과량과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해당 질문에 챗 GPT는 매우 위험하다,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사망한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약물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정황이 포렌식 결과 드러난 겁니다. 김 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약을 처방받는 과정에서도 술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. 네, 경찰은 결국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? 맞습니다. 지난 10일 경찰이 김 씨를 긴급 체포할 당시 적용했던 죄명 상해치사입니다.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적용되는데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살인죄와는 구별됩니다. 하지만 김 씨가 챗 GPT 검색과 약 처방 당시 들은 설명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. 그런데도 김 씨가 최초 범행 이후 약물을 2배 늘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경찰은 송치 단계에서 죄명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. 네, 다만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계속 수사 중인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경찰은 재우려고 했을 뿐 숨질 줄은 몰랐다는 김 씨의 주장, 논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기 위해 얼마 전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추가 송부할 예정입니다. 이뿐 아니라 경찰은 김 씨 휴대전화 등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를 입은 남성이 더 있지는 않은지 여죄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검찰 역시 남은 구속기한 동안 김 씨의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.